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짧은 서브. 이거 백토스 오른쪽. 직선 수비 됩니다. 업라이버 백어택 지젤 실바. 이것도 이게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포효하는 모습만 보면 지금 1, 2위 경쟁하는 팀 선수 같아요. 맞습니다. 밀어넣기 각이 예리하지 않았습니다. 석공 성공. 오세연. 그러니까 오늘 안혜진 선수의 운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속공도 잘 쓰고 있고요. 수 대신에 들어온 선수들이 잘해서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많이 들어와줘야 합니다. 아, 서브 득점이에요.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리시브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지금 안혜진 선수의 처리가 조금 미흡했던 거고요. 네, 2,801번째 서브 득점이 네. 나왔습니다. 이고은 선수의 연속 서브 득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박수현 선수도 뭐 지난번 경기 때도 이제 주전 리베로로 나와줬는데 예. 그때보다는 서브 득점 이번에 GS 칼텍스 쪽에서 나옵니다. 네, 박수현 선수가 그때보다 좋아졌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센터 포지션의 선수들이 서브가 좋습니다. 오늘 신현경 선수는 벤치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높게 공격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GS 칼텍스 찬스볼 안혜진 실바 동점으로 가는 GS 칼텍스. 18대18 동점. 한국생명 중앙에서 반격 막힙니다. 이번엔 투투크 넘기지 못하네요. 네. 투투크의 범실. GS 칼텍스 상대 범실로 역전으로 갑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순위는 이미 모두 다 결정이 된 상황. 그러나 1세트 치열하게도 팀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바 네. 성공이에요. 이게 손도 안 맞고 그대로 들으면 수비수들이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원포인트 서브 우수민. 이건 픽어프. 정윤주의 시원한 강타였습니다. 네, 이런 공격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고요. 피치의 서브. 잘 맞춰 올라갑니다. 이동 또이. 세트를 마무리 짓는 GS 칼텍스. 1세트 25대 23으로 가져갑니다. 최근에 이제 여자부 6라운드 들어와서 선수 교체가 너무 활발하잖아요. 네,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선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어요. 블로킹. 두 손을 번쩍 드는 투투크. 이렇게 한 자리만큼 확실하게 잡아내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석공 뒤에서 살려낼 수 없네요. 12대8 넉점 차. 자, 김지현 선수의 A 속공이었고요.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부담보다는 하고 싶은 플레이를 다 하고 있는 양 팀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오늘 경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김미연 서브 범실. 지든 이기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순간 막 몸이 경직되잖아요. 네. 그건 뭐 어우. 선수들뿐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서브가 그야말로 홈런이 됐어요. 네. 네. 멋쩍은 네.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탑니다. 서브 득점. 흥국생명이 흔들립니다. 리시브 라인을 완벽히 흔들어 놓는 서채원이에요. 뭐 안혜진 선수의 서브 득점도 있었고 이 서채연 선수 두 번째 지금 서브 득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거운 쪽 배달 그리고 공격 투투크. 가볍게 득점을 시키고 있는 투투크 선수인데 충분히 위에서 때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선발 과정에서 이제 모랄레스 감독의 권한이 워낙에 크잖아요. 네. 이 모랄레스 감독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의 영광을 또 누리게 될 선수는 누굴지도 주목이 되는 시즌 마지막 지점. 왼쪽 밀어넣기 블로킹 커버됩니다. 이주아가 강하게 기예요. 네. 아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모랄레스 감독한테 잘 보여야 되는 선수는 이주아 선수예요. 네, 최건 선수 벤치로 나왔고 김지우 선수가 또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옵니다. 어렵게 강하게 직선 오버갑니다. 수비 득점, 디그 득점이에요. 디그 득점. 자, 김지우 선수의 좋은 수비가 만들어낸 득점이고 이제 현대건설도 뭐 계속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는 않은데 이게 분명히 봄배구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생명은 아직 좋은 분위기로 갈 기회가 있어요. 네. 왼쪽 짊어지고 때렸는데요. 가까스로 살렸습니다.
GS 칼텍스 찬스볼. 김지원 성공. 다시 넘어옵니다. 언더핸드로 김미연 길게 봅니다. 자, 수비되죠? 수비됐고 스파이크 투투크 받아내고요. 역시 부위 공격. 길목을 지키고 있었고 역습입니다. 다시 살렸습니다. 중앙에서 랠리가 길어지는 두 팀의 이 흐름. 최은지 연타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살짝 2단 이주환의 수비. 어디서 랠리가 길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곳 투투크 강하게 넘기지 못합니다. 길고 긴 랠리의 승자는 GS 칼텍스였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할 때도 고비를 또 넘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GS 칼텍스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백어택 네트 맞고 미력이 반감이 됩니다. 언더핸드로 김미연 성공이에요. 20점에 GS 칼텍스가 먼저 가고 점수는 7점 차입니다. 다시 한번 최은지. 김지원 성공 블로킹. 건드려졌고요. 쫓아갑니다. 유가람이 넘겼고 흥국의 찬스볼.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나 자, 넘겨야 돼요. 살려냅니다. 살짝 이곳 왼쪽 킥오픈. 정현주의 공격까지 받아냅니다. 이주아 성공이에요. 네. 장면이죠. 여기서 유가람 선수가 수비를 잘 걷어 올렸기 때문에 끈질긴 집중 끝에 또 이주아 선수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른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또 주고받는 아문단장 감독인데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럼요. 페인트 이주아 성공해내면서 25대17 2세트도 GS 칼텍스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이 됐습니다. 공격 들어오기 때문에 네. 한국생명도 이 부분을 좀 조심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현주의 서브 득점이요. 정현주. 네, 보기 좋네요. 이런 분위기를 흥국생명이 원했던 거죠. 이번에도 강한 서브였습니다. 왼쪽 킥오픈 성공이에요. 마지막까지 확인했던 김주향. 그야말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주향의 서브 흔들려요. 넘길 수 없습니다. 네. 넘길 수 없어요. 김주향. 이번에도 네트 스쳤어요. 2단 패스 페인트. 바운드 시켰습니다. 김지원. 왼쪽이에요. 푸시. 성공입니다. 네. 아, 자. 이번엔 김미연이에요. 박혜진 선수도 들어갔습니다. 박혜진과 문지훈이 들어갑니다. 왼쪽 연타 받았고요. 높게 오른쪽 넘어온 공 살려냈습니다. 푸시 건드려졌고 언더핸드 강하게 블로킹. 또 넘어옵니다. 네트 앞에서 또 툭 하고 넘깁니다. 김지원의 선택은 중앙이에요. 코트 안쪽에 들어옵니다. 네, 최유림 선수의 득점인데 이번 시즌 뭐 5득점밖에 없었어요.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18대18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언더핸드 너무 쳤어요. 좋아요. 블록 맞고 넘어왔군요. 다시 한번 높게. 이번엔 강하게 성공이에요. 김주영 선수의 득점이고 최유림 선수의 어택 커버가 좋았습니다. 자, 그래도 집중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네. 한 점 차가 다시 됩니다. 오른쪽 바운드 큰 공 살려낼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 동점 기회. 정현주. 이번에는 밀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나갔네요. 네. 22대20. 언더핸드로 높게. 뒤에서 받아내는 GS 칼텍스 살짝 네. 넘겼는데요. 자, 김미연 선수가 힘을 마지막에 잘 빼줬고요. 23대20 GS 칼텍스 승리까지 2점이 남겨져 있습니다. 피치의 이동 공격 블로킹 자, 커버가 됩니다. 언더핸드 왼쪽. 자, 또 한번 피치가 때립니다. 성공이에요. 자, 이게 바로 피치 선수의 공격이잖아요.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2점 차. 자, 이번에 서브 범실 안 했네요. 왼쪽 블로킹 커버됐고요. 언더핸드로 올렸고 스파이크 김미연. 많은 득점을 올리는 선수가 김미연 선수예요. 그러네요. 흔들려요. 넘깁니다. GS 칼텍스는 12명의 선수가 오늘 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득점은 누굴까요? 성공이에요. 마지막 득점 최유림 선수였네요. 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0. 이번 시즌 마지막 정규리그 경기의 승자 GS 칼텍스였습니다. 마지막 경기고 그래서 언니들이랑 애들이랑 그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2, 3세트 이제 선수를 뛰면서 오랜만에 시작해서 긴장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준비하면서 좀 많이 부담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또 리시브가 쉬운 게 아니니까 또 많이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뭐 언니들 좋은 말 해주고 선생님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만큼 이 정도로 좀 잘 해주고 있지 않아요. 흔들릴 때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저는 약간 좀 연습할 때 좀 좋은 말이나 약간 좀 명언 같은 걸 해주시면은 좀 거기 힘이 나서 더 다시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많이 힘들었고 후반에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즌 준비 잘해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GS 칼텍스가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승리로 장식합니다. 이 경기 팀 역대 통산 리시브 정확 2만 1000개를 달성하면서 승리를 더욱더 기쁘게 만끽했는데요. 김미연 선수를 앞세워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잡으며 승리를 만든 GS 칼텍스입니다. 한편 흥국생명, 투투크 선수와 피치 선수가 힘을 내봤지만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 해설위원, 류윤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GS 칼텍스가 한국생명의 경기를 끝으로 이 정규리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 시즌 GS 칼텍스를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감독도 새로 바뀌었고 또 특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베테랑 선수인 한수지 선수와 정대웅 선수 은퇴로 인해서 미들도 약해졌고 전체적으로 약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은 컵 대회를 딱 치르고 나니 웬걸 좀 잘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즌 시작하자마자 와일러 선수의 부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와일러 선수가 중요한 이유가 와일러 선수가 뛰고 있는 자리가 상대 외국인 선수를 막았던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브로킹 부분에서도 그렇고 득점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안혜진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이 팀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노련함이라든지 어떤 경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바 선수 혼자 하기는 굉장히 작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는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선수와 한수진 선수를 둘 수 있는데 우선 오세훈 선수를 보면 지난해에도 뛰었다고 보지만 이 선수가 그 경험이 많지 않고 또 늦게 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배구의 어떤 잔재주라든가 미들 브로커로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번 시즌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 또 한 선수는 한수진 선수를 들 수 있는데요. 한다혜 선수가 이제 페퍼저축으로 이적하면서 리베로까지도 굉장히 새로운 선수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한수진 선수가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이제 김혜란 선수라든지 임명옥 선수라든지 신영경 선수가 이 세대가 이제 지나가면 다음 세대의 리베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리베로를 책임져줄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성장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다가 유가람 선수까지 뒤에서 멤버 천주해주면서 팀의 역할을 해줬던 것을 생각하면 GS 칼텍스로서는 내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이탈로 조금은 뼈아팠던 좀 시즌이 될 수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시즌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된 GS 칼텍스입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으면서 이 챔프전을 준비하고 있는 흥국생명인데요. 이렇게 경기를 지켜보다 보니까 과연 이 챔피언 결정전 키 플레이어는 누가 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일찍 조금 이른 시간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시간은 한 달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진짜 챔프전에 나갔을 때 정말 정규리그처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6명이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꼽아본 거는 한국생명에서 이고은 선수 역시 뭐 세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선수들이 다 있었을 때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정규리그 때는 사실 조금 안 돼도 그 다음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마지막 챔프전에서는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세트를 내주고 경기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정규리그 때도 이렇게 아본단장 감독이 이고은만 찾는데 이고은 선수가 챔프전에서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해줘야지 그 무게감을 너무 무겁게 가지면 그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고 또 한 선수는 정윤주 선수입니다. 정윤주 선수는 이번 시즌 풀로 뛰는 게 처음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정말 정신없이 뒤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챔프전에서는 똑같은 코트라 할지라도 공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다르고 본인한테 오는 그런 시선들도 굉장히 크고 또 이 선수에게는 지금 딱 그 정윤주 선수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면 제 스스로 이야기해요. 물어보면 우리 팀에서는 나만 잘하면 우린 우승인데 내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아마 제 생각에 80, 90%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지 아본단장 감독이 계속 이제 정윤주 선수가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떤 선수를 넣을 것인지 또 김수지 선수가 리딩에서 떨어질 때 브로킹 리딩에서 떨어질 때는 어떤 선수가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래서 준비를 하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챔프전에서는 정규리그 1위 하는 팀이 이길 확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점은 많지만 경기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정규리그 때는 조금 안 돼도 그 다음에 순위가 낮은 팀하고 하면 뭐 연패도 끊고 컨디션도 끌어올리는데 챔프전에서는 지금까지 제일 잘한 우리 밑에서 제일 잘한 팀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해야 되고 또 아주 중요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확실히 좀 이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이 체력도 많이 좀 비축을 해뒀을 것 같고요. 또 이 코트 내에 믿을 수 있는 또 언니들이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윤주 선수가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조금 더 자신의 무대를 마음껏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GS 칼텍스가 준비한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 은퇴 투어가 펼쳐졌습니다. 프로배구 선수 최초로 은퇴 투어의 주인공이 된 만큼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GS 칼텍스 역시 꽃다발과 선수들의 사인 유니폼을 전달하면서 김연경 선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해 줬습니다. 마지막 은퇴 투어인 만큼 평일임에도 정말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줬고요. 응원을 보내준 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김연경 선수 정말 정규리그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참 만감이 좀 교차했을 것 같은 이 경기인데요. 김연경 선수는 또 어떤 기분이었을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은퇴 투어의 소감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 칼텍스 선수들이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김연경 선수의 이 마지막 정규리그 경기를 축하해 줬는데요. 여러 번의 은퇴 투어를 경험했지만 정말 마지막이다 이렇게 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이제 기업은행이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을 저렇게 해서 줬는데 그 다음 하던 팀들이 이제 똑같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게 커져서 요거를 조금 더 줄여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보관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관을 위해서 아마 김연경 선수가 큰 집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을 듯합니다. 네, 김연경 선수가 또 이 각 구단의 선수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도 항상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이 팬들에게 전했을지 선수들에게 전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맛있게 먹었고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마련해주신 GS 관계자분들이랑 선수단 여러분들, 여기 모든 계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선수 이름으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GS 칼텍스 그리고 올 시즌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내년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GS 칼텍스 분들 이제 응원할 팀 없으시죠? 네. 이제 응원할 팀 끝났으니까 응원할 팀 없으시면 저희 한국생명 챔프전 응원해주시면
김연경 선수를 떠나보내면서 많이 아쉬웠을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재치 있는 또 유머로 또 웃게 해준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렇게 장충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보냈던 김연경 선수인데요. 앞으로 이어진 챔프전에서의 활약도 함께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정규리그 1위 흥국생명 27승 9패, 승점 81점을 기록하면서 정규리그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2위 싸움, 결국 현대건설이 2위, 정관장이 3위에 자리하며 본백으로 향하고요. 한 점 차로 IBK 기업은행은 4위, 한국도로공사는 5위입니다. GS칼텍스는 12승 24패를 기록하며 6위, 페퍼저축은행은 7위로 이번 시즌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정규리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자부 정규리그 베스트 7과 MVP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박미희 위원이 선택한 베스트 7부터 확인해 보시죠. 흥국생명에서 3명의 선수가 선정됩니다. 중앙의 피치 선수와 아웃사이드 에이터의 김연경 선수, 이고은 세터가 이름을 올리고요. 남은 중앙 한 자리 양효진 선수가, 아웃사이드 에이터엔 강소희 선수가 선정됩니다. 아포지센 GS칼텍스 실바 선수, 한국도로공사 임명호 리베로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정규리그 베스트 7을 예상해 봤는데요. 이 선수들을 선정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실 게 뭐냐면 어떤 포지션이 가장 어려웠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어떤 포지션이 가장 좀 고민이 되셨습니까? 일단 세터 포지션에서 가장 고민이 됐고요. 또 다른 포지션에서도 물론 뭐 어떤 기록이나 또 팀에 미치는 영향, 또 그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게 어떤 주는 믿음, 뭐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해 봐서 저는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글쎄요, 가장 선정하기 어려웠던 포지션이 세터라면 그럼 또 물어봐 주세요. 가장 쉬웠던 포지션. 그러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었던 이 포지션은 누굴까요? 네. 저는 MVP 선택은 가장 쉬웠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또 물어보셔야죠. 네. 사실 이제 김연경 선수는 누가 뭐라 해도 자타가 사실 김연경 선수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냥 뛴다는 것 뿐이지 지금도 국제대회 나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MVP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량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뭐 기록만 봐서도 그렇고 팀 통산 지금 7번째 정규리그 1위를 이끈 김연경 선수인데요. 뭐 기록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공격 특히 세분화 시켜서 보면은 리시브, 디그, 득점 이런 부분까지도 다른 선수의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잘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즌도 1, 2, 5라운드 MVP를 차지했습니다. 박미희 위원의 예측대로 김연경 선수가 정규리그 MVP를 수상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두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리허설에 나섭니다. 은퇴식을 하는 문성민 선수에게 승리까지 선물할 수 있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문성민 선수가 은퇴식을 갖는 그런 경기가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배우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한 6득점 정도 돌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이번 시즌의 현대캐피탈이었습니다. 석공! 제자리 석공! 터치아웃 됐습니다. 이제 서브 8득점을 이번 시즌에 기록했으니까요. 상대 경기에서는 또 많은 이 서브 득점을 뽑은 바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왼쪽으로 볼을 탈내면서 서수봉 선수 가볍게 득점을 올립니다. 박진펑이 서브. 자, 리스브는 됐습니다. 비석공 갑니다. 오른쪽 연결. 신펑이 해결하네요. 오늘 김신봉 선수 좋네요.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수봉의 연타 서브. 자, 빠르게 쇼타. 방향을 탑니다. 백어택 직선입니다. 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빨리 사이드 선수를 돌려야 되겠네요. 자, 상체가 풀렸습니다. 따라가면서 그대로 볼을 높게 올립니다. 강타를 때려봤는데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민규가 얼마나 또 해줄 것인가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입니다. 신펑 따라가면서 구영찬. 자, 이번에 멋진 그림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18대 23인데요. 목적 서브 빠르게 움직이는 레오. 드디어 본인의 통산 호위 2100득점. 오늘 경기의 이 승리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티베탄 해설위원 박효루 전 선수의 2013득점인데 벌써 2100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박성진이 정확하게 임팩트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도팀의 1세트. 장빈동이 좀 이름이 높았던 걸로 저희가 봤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훨씬 정신펑 이노타 선수가 확실하게 읽히고 있어요. 이번에는 레오 선수의 한 서브 넘어갑니다. 두 선수가 너무 욕심냈어요. 허스범 선수와 지금 최민호 선수가 같이 떴기 때문에 너무 다이렉트가 이쁘게 왔어요. 이번 시즌에 다른 색깔의 배구를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 동의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블로킹 득점 황승빈입니다. 현대캐피탈은 너무나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연타 서브 이민규 블랙아웃 왔습니다. 신호진 신장호 선수입니다. 신장호의 서브입니다. 묵직한 서브였습니다. 성공입니다. 근데 이 서브를 보고 올 시즌 활약을 필요하다고 서브에 대해서 활약 필요하다고 데려왔는데요. 맞습니다. 50점 넘어간 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대단한 득점력을 보여줬었죠. 자, 본인의 최다 득점이 54득점이었으니까요. 54득점을 2번이나 해놨어요. 기록을 또 그런 게 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즌에 KT 손해보험이 그 케이타가 있었을 때보다 부영찬의 환상적인 디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적공으로 흐름을 끊고 있는 최민호 선수입니다. 정말 멋진 수비 나왔고요. 부영찬 선수가 공을 놓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넘길 수 있었고요. 5위를 차지했던 허스봉 선수입니다. 강한 서브였습니다. 프리전 쪽이고요. 자, 볼을 곱게 올렸습니다. 신호진 스파이크! 자, 볼을 받고 있는 박정민 그대로 떠냅니다. 킹레오입니다. 자, 이미 두 팀은 1위와 7위로 순위는 결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 최종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7대 17 동점. 이번에는 짧은 서브였습니다. 자, 왼쪽에 윙 플레이어 송이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정말 강했던 서브를 가지고 있고요. 자, 아내가 지금 눈물이 아주 양쪽 눈에 가득한데요. 빠르게 그대로 살리고 문성민 성공입니다. 문성민 선수의 득점을 보면서 엄마인 박진아 씨가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자, 왼쪽 마운드로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띄우고 빠르게 발언합니다. 자, 반격기에 문성민 어딨나요? 문성민 줍니다. 책살입니다. 야,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까지 하나요? 본인의 마지막 서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문성민의 서브가 들어옵니다. 강서브 들어왔는데요. 이 서브는 아쉽게도 바깥쪽 밀립니다. 24대 24 동점. 허스봉 25대 24 맞습니다. 허스봉 선수가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번 시즌 최종전 문성민의 후배 허스봉 선수가 깔끔한 서브 득점을 뽑아내면서 경기 종료. 현대캐피탈이 3연승으로 정규리그를 마무리합니다. 레오 선수가 역대 통산 1호 후위 득점 2100득점을 달성하며 승리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한편 OK저축은행 결국 패하며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선두 현대캐피탈이 3연승으로 기분 좋게 정규리그를 마무리합니다. 류윤식 위원 시즌 초부터 현대캐피탈이 1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확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압도적일 거라고까지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최단 기간 정규리그 1위 확정을 지었던 현대캐피탈인데 이 경기 승리로 저희 V리그 역대 최다 승점 88점을 늘리고 이 남자부 15년 만에 30승까지 거두며 이 정규리그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시즌의 가장 큰 주역은 저는 바로 불란 감독을 좀 꼽고 싶은데요. 이 선수 구성에 있어서 한 포지션에는 좀 많은 선수와 두기보다는 딱 이 시합의 스타팅에 뛰는 두 선수만 잘 두면 된다라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좋은 자원이었던 차영석과 이현승을 내주면서 현대에서 아킬레스 부분이었죠. 이 부족한 부분이었던 황승민 세터를 또 채웠습니다. 이렇게 한 시즌 만에 높이의 팀을 잘 구성을 했고요. 이 선수들이 보답하듯이 또 모두 개개인의 역할을 잘해줬고 공격 1위,
또 블로킹 1위, 서브 1위를 할 만큼 이렇게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 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국내 감독은 또 대부분 1위를 확정을 지으면 또 선수들에게 이 컨디션 조절을 많이 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데 이 블랑 감독은 선수들의 컨디션도 집중을 하고 거기에 또 선수들의 경기 리듬을 살리는 데까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남은 챔프전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과연 현대캐피탈이 창단첫 트래블을 이끌 수 있을지도 함께 주목이 되는데요. 선수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더 똘똘 뭉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은퇴식을 치르는 문성민 선수에게 이 마지막 승리를 선물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성민 선수가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2010-2011 시즌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고 V리그에서 15시즌을 활약했는데요. 역대 통산 득점, 공격 득점, 후위 득점 3위에 오르며 V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국내 선수 최다로 5번이나 라운드 MVP에 오르고요. 2번의 정규리그 MVP, 1번의 챔피언 결정전 MVP까지 수상했습니다. 같은 팀에서 뛰진 않았지만 류현식 위원도 추억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또 썼고 저는 이제 역대 강한 서브를 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중에서 좀 문성민 선수의 강 서브가 굉장히 내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데 눈 한번 깜빡이니까 공이 완전히 내 쪽으로 날아와 있을 정도로 이 스피드와 파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한 실력도 실력이지만 저는 이제 배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팀워크를 중요시하는데 이 주변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성민 선수는 리더십 또한 다 인정을 하고 또 굉장히 모범이 되는 선수라고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남자부 최초 또 영구 결번은 OK저축은행에 심원이 있었으나 이 영구 결번을 해제를 하면서 유일무이한 이 영구 결번이 되고 있고요. 이 그만큼 팀과 이제 팬들에게 얼마나 대단했던 선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이 잘생기면 운동도 잘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문성민 선수가 딱 거기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은퇴식을 앞뒀는데도 불구하고 문성민 선수가 공격하는 거 보고 두 분 다 놀라셨잖아요. 저는 이 선수들을 박철우 의원도 그렇고 문성민 선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유윤식 의원도 그렇고 이 선수들끼리 모여서 경기를 치러도 웬만큼은 잘하겠다 싶을 정도로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선수고 우연히 한 팀에서 15년 있기도 하고 등넘버가 15번이니까 우연히 일치이기도 하고 또 이 선수를 바라보고 또 열심히 했던 선수들 그 중에 한 명이 허수봉 선수. 현재 허수봉 선수가 최고봉에 지금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를 보니까 저는 딱 그 말이 떠올라요. 허수봉 선수하고 이렇게 딱 겹쳐보면서 그 빙상의 이나연 선수가 저는 그 자기의 좌우명이 롤모델이 라이벌 선수까지 되기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이 딱 떠올랐는데 지금 현재 최고봉인 허수봉 선수가 이 문성민 선수를 넘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선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팀에서도 이 주전으로 뛰지 않는 시간에도 정말 그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냈던 문성민 선수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프로 선수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줬던 문성민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성민 선수가 앞으로 제2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도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OK저축은행 오기너 마사지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은 갑작스럽지 않나 싶은데요. 글쎄요,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누구나 영원할 수는 없는 거고, 팀 구단에서도 좀 더 나은 팀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새로운 변화의 선수들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팀의 색깔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시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지켜보면 좋겠고요. 늘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 또 떠나게 되면 누구나 10년, 100년 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떤 그런 그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걸 또 시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고 또 선수들이 또 더 단결해서 더 좋은 팀을 만들어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시즌 특히나 또 류현식 위원은 OK저축은행에 대한 또 애정 어린 또 조언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좀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번 시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팀이다. 그러면 이제 OK저축은행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정말 이제 시합을 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
또 어떻게든 승리를 해보겠다는 이런 열정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또 새로운 사령탑을 만나서 이 다음 시즌 이런 준비를 잘 하고 얼마나 또 준비된 모습으로 팬들에게 보답을 할지 또 그것도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감독과 또 어떤 또 다음 시즌을 만들어 갈지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자부 경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남자부 최종 성적과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리그 1위 현대캐피탈 30승 6패, 승점 88점으로 정규리그를 마무리합니다. 그 뒤를 KB손해보험이 2위, 대한항공이 3위에 자리하고요. 4위 우리카드, 5위 삼성화재, 6위 한국전력 뒤로 OK저축은행 최하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정규리그 베스트 7도 만나봐야겠죠. 류윤식 위원이 선택한 베스트 7의 주인공들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캐피탈 3명의 선수가 선정됩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2자리 레오 선수와 허수봉 선수고요. 미들블로커 최민호 선수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은 중앙 한 자리는 삼성화재 김준우 선수가, 아포지 스파이커엔 비에나 선수가 자리하고요. 황태기 세터와 정민수 리베로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정규리그 베스트 7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그럼 이 가운데 정규리그 MVP는 좀 어떤 선수가 될까요? 올 시즌에 기복이 없이 꾸준한 활약을 해주면서 또 팀을 3시즌 만에 정규리그 2위를 이끈 선수가 바로 있죠.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누구 옆에서 얘기해. 저는 바로 비에나를 뽑았습니다. 네, 큰 키는 아니지만 올 시즌 846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 5시즌 만에 득점 1위의 타이틀을 가져왔고 이 공격 성공률이 2위, 또 서브 5위, 여기에 디그 부분에서도 5위에 올랐고 이 라운드 MVP를 2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이 공수 활약에서 이제 굉장히 맹활약을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 팀이 최하위권일 때도 또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해줬고요. 이 팀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준 진정한 프로 선수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보통 V리그에서 뛴 외국인 선수는 2, 3년 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눈치도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이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이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든데 이 비에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꾸준하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팀 내 모범이 되고 있고요. 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배구인이자 배구 팬의 입장으로서 이 매 경기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가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의윤석 의원이 잘생기면 배구도 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비에나도 잘생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신빙성이 있는 네네. 말인 걸로 네, 이렇게 정규리그 MVP까지 꼽아봤는데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셜 V MVP는 이번 시즌은 류윤식 위원을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럼 얼굴 그런 잘생기면 방송도 잘한다. 이렇게 네.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 하루까지 정말 배구로 꽉 채워준 우리 선수들인데요. 이 마지막 은퇴식을 가진 문성민 선수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정규리그 베스트 7과 MVP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10월 19일에 시작된 정규리그가 3월 20일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부터 남녀부 각 세 팀이 우승을 향한 마지막 질주를 하게 되는데요. 포스트 시즌 일정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여자부 포스트 시즌 일정입니다. 3월 25일 시작되는 플레이오프인데요.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3전 2선승제로 펼쳐집니다. 플레이오프 승자는 챔피언 결정전이 펼쳐지는 인천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흥국생명을 만나 3월 31일부터 오전 3선승제로 이번 시즌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포스트 시즌 일정인데요. 남자부 플레이오프는 3월 26일 출발합니다. 시즌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2위 싸움을 벌였던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이 만나 3전 2선승제로 챔피언 결정전 진출팀을 가리고요. 플레이오프 승리팀은 천안으로 이동해 4월 1일부터 현대캐피탈과 챔피언 결정전에서 오전 3선승제로 우승 트로피의 주인을 가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3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에는 정규리그 결산과 포스트 시즌을 전망하는 스페셜 V 특집이 찾아옵니다. 자타공인 배구 찐팬이죠. 초특급 게스트 세븐틴 부승관 씨와 함께하니까요. 많은 시청,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스페셜 V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